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숨을 한 번만 내쉬어 보시겠어요? 깊게 들이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몸 안에 머물고 있는 그 한숨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어깨가 아주 조금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의 첫 발자국이 바로 그 한숨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조금 낯선 이름의 한 곳을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오래된 긴장이 머무는 자리,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겁게 짓눌려 있는 자리, 등 가장 아래쪽 허리뼈가 끝나고 엉덩이뼈가 시작되기 직전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단단한 뼈가 하나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천골이라 부르고 동양의 옛 어른들은 이곳을 미려 혹은 미려간이라 불렀습니다. 꼬리뼈 바로 위, 우리 몸의 가장 깊은 바닥에 자리한 그 자리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평생 동안 이 자리에 대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평생 우리 몸의 무게를 받쳐온 자리, 우리가 앉을 때마다, 일어설 때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가장 묵묵히 일해온 자리.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건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곳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 조용히 다가가 보려 합니다. 거기 머물고 있는 오래된 긴장, 오래된 두려움, 오래된 피로를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미리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억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늘려 펴려 하지도 누르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강요로 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의지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잘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깊이 숨 쉬려면 더 힘껏 들이마셔야 한다고. 더 유연해지려면 더 세게 늘려야 한다고. 더 편안해지려면 더 빨리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몸의 가장 깊은 자리, 가장 오래된 자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천골은 미련은 강요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평생 짊어져온 모든 무게를, 모든 두려움을, 모든 책임을 묵묵히 받아낸 자리입니다. 그곳에 대고 이제 그만 풀어줘 라고 명령하는 것은 평생 일만 해온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이제 그만 쉬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은 그 소리에 더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허락. 그저 허락하는 것입니다. 풀어줘도 괜찮다는 신호를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 자리에 보내주는 것.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안전신호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평생 단 한 가지 질문에만 답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안전한가? 답이 아니다일 때 신경계는 모든 근육을 무장시킵니다. 어깨를 올리고 턱을 조이고 허리 아래쪽 깊은 근육들을 단단히 잠깁니다. 그리고 그 잠김의 가장 깊은 자물쇠가 바로 천골 주변에 있습니다. 답이 그렇다일 때 비로소 신경계는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자물쇠를 풀어줍니다. 그러나 이 안전이라는 신호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감각, 아주 느린 호흡, 아주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력에 몸을 내맡기는 그 한순간의 항복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안내해드릴 미려해압비이라는 작은 의식은 바로 그 안전 신호를 천골에게 보내는 3가지 부드러운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수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작아서 옆에서 누가 보면 그저 누워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 안에 평생 굳어있던 한 자리를 조용히 녹여낼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몸 안에는 신경계라는 거대한 통신망이 있습니다. 뇌에서 출발해 척추를 따라 내려와 온몸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는 그 길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게 하고, 혈관이 알맞은 굵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계는 크게 2가지 모드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활동 모드입니다. 깨어있고, 움직이고, 일하고, 대처하는 모드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교감신경계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회복 모드입니다. 쉬고, 소화하고, 복구하고, 잠드는 모드입니다. 이것을 부교감신경계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의 신경계는 이 2 모드 사이를 부드럽게 오갑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로 일하고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50대를 지나 60대를 향해 가는 우리들 대부분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평생 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견뎌왔고,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졌고, 너무 많은 밤을 잠들지 못한 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활동 모드에 갇혀버렸습니다. 시동을 끄는 법을 잊어버린 자동차처럼 밤이 되어도 누워도 눈을 감아도 어딘가에서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엔진이 가장 무겁게 자리 잡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깨일까요? 목일까요? 물론 그곳에도 쌓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고 가장 풀기 어려운 긴장은 바로 골반 깊숙한 곳, 천골 주변에 자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위협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사 중 하나가 골반 바닥과 천골 주변의 깊은 근육들을 단단히 조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생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잠금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은 채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30대에 시작된 긴장이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러 만성적인 허리의 무거움이 됩니다. 60대에 이르러서는 골반의 묵직한 통증,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 밤마다 깊이 잠들지 못하는 얕은 잠, 이유 없이 가라앉는 기분, 그리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막연한 불안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이 탓이라 부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모든 신호의 가장 깊은 뿌리에 평생 풀리지 못한 채 잠겨있는 한 자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양의 옛 어른들이 이 자리의 중요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티베트의 옛 수령아들은 미려를 깨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신경계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가장 깊은 평온이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가장 아래쪽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차오른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움직임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작고 마치 흔들리는 등잔불처럼 잔잔한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닥을 깨우는 일이라 불렀습니다. 옛 어른들이
신경과학의 언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호흡과 마음과 몸의 가장 깊은 자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이 아주 천천히 그분들의 직관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까요? 답은 가장 먼저 힘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오늘 이 시간 동안만큼은 당신은 아무것도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효과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며 평생 묵묵히 일해온 그 작고 단단한 뼈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한번 보내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릴 3가지 작은 움직임은 누구나 집에서, 침대 위에서 혹은 거실 바닥에 얇은 매트 하나만 깔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연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체력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움직임은 작게, 더 작게, 더 작게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옆에서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을 만큼 그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경계와 대화를 하려는 것이지 신경계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첫 번째 움직임의 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중력에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평생 중력과 싸우며 살아온 우리가 처음으로 중력의 품으로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 그 첫걸음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바닥에 편안히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침대도 좋고 거실 바닥에 얇은 요나 매트를 깔아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푹신한 곳은 피해 주세요. 푹신한 곳에서는 천골이 안정된 바닥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됩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차갑지 않은 곳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무릎을 세워주세요. 두 발바닥은 바닥에 편안히 닿게, 두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두 손은 배 위에 가볍게 올려두셔도 좋고 몸 옆에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깨가 가장 편안한 자리에 두시면 됩니다.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작은 도구 하나입니다. 두꺼운 책 한 권, 혹은 얇고 단단한 베개 하나, 혹은 수건을 여러 번 접어 만든 작은 받침을 준비해 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안 됩니다. 두께가 3cm에서 5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받침을 천골 아래에 살며시 받쳐주세요. 천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허리띠를 매는 자리, 그 바로 아래쪽, 엉덩이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평평하고 단단한 뼈. 그곳이 바로 천골입니다. 받침은 허리 아래쪽이 아니라 그 천골 자리에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위치를 잡기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몇 번 위치를 조정하시면서 받침이 천골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부드럽게 떠받치는 자리를 찾아주세요. 자, 이제 자세가 만들어졌다면 가만히 멈춰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가지를 해주세요. 턱의 힘을 빼주세요. 위아래 어금니가 살짝 떨어지도록 입술은 가볍게 다물되 안쪽은 부드럽게, 혀끝은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닿거나 아래로 떨어지도록 두세요. 우리가 오랜 세월 무의식적으로 꽉 깨물고 살아온 그 턱이 처음으로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턱이 풀리면 골반 바닥도 함께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거울처럼 반응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턱과 골반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한 쌍입니다. 이제 호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쉬는 숨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평소보다 길게 가져가 봅니다. 들이마실 때 넷, 내쉴 때 6, 혹은 들이마실 때 3, 내쉴 때 5.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저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보다 조금 길다는 그 느낌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왜 내쉬는 숨이 더 길어야 할까요? 현대 신경과학에서는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우리 몸의 회복 모드, 즉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우리를 깨우는 숨이고 내쉬는 숨은 우리를 가라앉히는 숨입니다. 평생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이마시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책임, 너무 많은 걱정을 끊임없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내쉴 시간은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충분히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마다 천골이 받침 위로 조금씩 더 가라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몸의 깊은 근육들은 내쉬는 숨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천골 주변, 골반 바닥, 허리 깊은 자리. 평생 한 번도 이완되어 본 적 없는 그 자리들이 처음으로 이제 좀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5분에서 7분. 그 정도의 시간을 그저 이렇게 누워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내려 하지 않고 그저 받침 위에 천골을 맡기고 길게 내쉬는 숨을 따라가며 만약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세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또 하나의 긴장이 됩니다. 그저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천천히 내쉬는 숨으로 돌아오세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5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2번, 3번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그 자세를 안전한 자리로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자리의 기억이 쌓일수록 천골은 조금씩 더 깊이, 조금씩 더 부드럽게 풀려갑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의 이름은 무중력으로 돌아가기입니다. 평생 우리 몸은 중력과 싸워왔습니다. 서고, 걷고, 일하고, 무언가를 들어 올리고, 무언가를 지키느라. 그러나 누워서 받침 위에 천골을 맡기는 그 순간만큼은 중력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중력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며시 안아주는 것이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평생 짊어져온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거창한 효과를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5분 천골이 처음으로 받침 위에 가라앉았다는 그 작은 경험만으로도 당신의 신경계는 새로운 기억 하나를 얻습니다. 이런 안전함이 있구나. 그 한 번의 기억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빨리 풀리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더 빨리. 신경계는 반복되는 안전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배워가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중력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천골이 풀려갈 수 있다면 왜 우리는 2번째, 3번째 단계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천골 주변에 평생 잠겨 있던 자물쇠는 단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물쇠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워주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갇혀있던 오래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한번 느껴봐 주세요. 지금 어깨는 어떤가요? 턱은 어떤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허리 가장 아래쪽, 그 청골 자리는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그 자리를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 처음의 알아차림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자리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두 번째 움직임, 미려의 호흡 흔들기와 그 깊은 곳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세 번째 움직임, 자발적 떨림의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당신의 몸이 보내올 5가지 성공의 신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품이 길게 나오고 눈가에 까닭 없이 눈물이 차오르고 배가 부드럽게 꾸르륵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 신비롭고도 다정한 신호들에 대해서요. 지금은 그저 이 첫 번째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천골 아래의 받침, 길어지는 내쉬는 숨, 풀려가는 턱,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자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이미 충분히 멀리 걸어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움직임의 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는 중력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청골에게 이제 안전해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잠겨있던 자물쇠는 속삭임만으로는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 자물쇠를 아주 부드럽게 마치 잠든 아기를 깨우듯 살며시 흔들어 깨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미려의 호흡 흔들기입니다. 자세는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누운 채로 무릎은 쓰고 발바닥은 바닥에 닿은 상태. 다만 이번에는 청골 아래에 받쳐두었던 받침을 살며시 빼주시기 바랍니다. 받침이 있던 자리에 이제 청골이 직접 바닥에 닿게 됩니다. 처음에는 살짝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받침이 사라진 자리가 마치 무언가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어 있음이 바로 이번 움직임이 시작될 공간입니다. 이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옆에서 누가 본다면 저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작게.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늘 크게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운동도 크게, 스트레칭도 크게, 호흡도 크게. 그러나 신경계와 대화할 때는 정반대입니다. 작을수록 깊이 들어갑니다. 작을수록 진짜로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 안에는 신장반사라는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늘림반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근육이 갑작스럽게 혹은 크게 늘어나려는 신호를 받으면 뇌는 즉시 그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더 단단하게 수축시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생 더 늘려야 풀린다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이 보호장치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더 굳어버리는 역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정말로 풀어지지 않았던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아주 작을 때는 이 보호장치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뇌는 그 움직임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탐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탐험이 반복될 때 뇌는 비로소 여기는 굳어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구나 라고
새롭게 배워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서 청골을 아주 살짝 바닥으로 누르듯 가져가 봅니다. 이때 엉덩이가 살짝 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리의 가장 아래쪽, 그 청골 자리가 바닥 쪽으로 살며시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마치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이 바닥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한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이번에는 천골을 아주 살짝 천장 쪽으로 돌려보냅니다. 허리가 바닥에 평평하게 닿는 듯한 느낌. 골반의 앞쪽이 살짝 위로 올라가고 천골은 살며시 천장을 향해 회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움직임의 크기는 2cm를 넘지 않습니다. 1cm도 좋습니다. 옆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들이마시면서 청골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내쉬면서 청골이 천장을 향해 살며시 회전합니다. 그 작은 시소 같은 움직임을 호흡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반복해 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한 번의 들이마심과 내쉼이 천천히 6초, 8초 혹은 10초 동안 이루어지도록 그 안에서 청골이 마치 작은 배처럼 부드러운 물결 위에서 살며시 흔들리듯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천골과 그 주변, 그리고 머리뼈 사이에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흐른다고 설명합니다. 이 액체는 우리 뇌와 척수를 부드럽게 감싸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뇌척수액의 흐름은 우리의 호흡과 미세한 움직임에 의해 부드럽게 순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의자에 앉아 같은 자세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골반을 가진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청골 주변의 작은 움직임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펌프와 같습니다. 펌프가 멈추면 흐름도 느려집니다. 흐름이 느려지면 그 자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 굳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흔들기는 그 멈춰버린 펌프를 아주 부드럽게 다시 깨우는 일과 같습니다. 무리한 힘으로가 아니라 호흡의 리듬에 실어 강제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작은 흔들림 하나하나가 천골 주변에 미세한 순환을 다시 일으키고 오래 갇혀있던 무거움을 조금씩 흘려보냅니다. 옛 어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닥의 우물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꼬리뼈에 잠든 불씨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척추의 아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표현은 시적이고 직관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인체의 가장 아래쪽, 그 자리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위쪽의 모든 것이 따라서 함께 풀려간다는 사실. 이것은 신경과학에서도 옛 수련의 전통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진실입니다. 이 움직임을 3분 정도 천천히 이어가 봅니다. 시계를 보지 마세요. 시간에 매이지 마세요. 그저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천골이 그 흐름을 따라 살며시 흔들리는 그 리듬에 머물러 보세요. 만약 도중에 호흡이 다시 짧아진다면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길게 내쉬는 숨을 2-3번 가져온 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어쩌면 당신은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알아차리실지도 모릅니다. 허리 아래쪽이 점점 따뜻해지는 느낌, 골반 안쪽이 마치 살며시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 혹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근육이 처음으로 여기 있었어요라며 작게 말을 거는 듯한 감각.
이 모든 것이 천골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단계에서 갑자기 한숨이 깊게 나오는 경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한숨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몸이 신경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한숨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라는 신호를 받은 몸이 평생 참아왔던 무언가를 처음으로 흘려보내는 소리입니다. 그런 한숨이 나오면 막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저 그 한숨이 자유롭게 나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것은 회복의 가장 다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3분이 충분히 흘렀다고 느껴지시면 천천히 움직임을 작게, 더 작게, 그리고 마침내 멈춤으로 가져가 봅니다. 잠시 그 멈춤 안에서 머무세요. 방금 일어났던 미세한 흔들림의 여운을 몸이 천천히 흡수하도록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이자 가장 신비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의 이름은 자발적 떨림의 시간입니다. 평생 갇혀있던 깊은 긴장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몸 스스로의 지혜로 풀려나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자세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누운 채로 두 발바닥을 서로 마주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무릎을 양옆으로 부드럽게 떨어뜨려 마치 펼쳐진 나비의 날개처럼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흔히 나비 자세라고 부르는 누운 채의 그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두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닿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로 무릎을 바닥 쪽으로 누르지 마세요. 닿지 않는 자리에 무릎을 두어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만약 사타구니 안쪽이 너무 당긴다면 양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셔도 좋습니다. 이 자세에서 두 손은 배 위에 가볍게 올려두세요. 그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서 아주 살짝만 들어 올려봅니다. 5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높이 들지 마세요. 천골이 바닥에서 살짝 떨어지는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저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1분, 2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두 허벅지 안쪽, 그리고 골반 깊은 곳에서 약간의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진동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떨림이 또렷해지고 두 다리와 골반 전체로 부드럽게 번져갈 것입니다. 이 떨림은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깊은 근육이 자세를 유지하느라 자연스럽게 피로해지면서 일어나는 미세한 진동입니다. 그러나 이 진동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신경생리학에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떨림이 우리 몸이 오래 쌓아둔 깊은 긴장을 풀어내는 자연스러운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위협을 겪고 살아남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부르르 떨며 그 충격을 흘려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온하게 풀밭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회적 교육 속에서 그 본능적인 떨림을 억눌러 왔습니다. 무서워도 떨면 안 된다고 배웠고 슬퍼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평생 표현되지 못한 작은 떨림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자발적인 떨림은 그 켜켜이 쌓인 오래된 긴장이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출구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떨림이 일어나면 막지 마세요. 이게 뭐지 하며 놀라지 마세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떨리는 건가 하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떨림이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1분 정도가 지나 두 다리에 적당한 피로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아 주세요. 천골이 다시 바닥에 닿습니다. 그러나 두 무릎은 그대로 나비 자세로 열어두세요. 발바닥은 여전히 서로 마주 닿은 채로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엉덩이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방금 시작된 그 떨림이 자연스럽게 천골 주변으로, 골반 안쪽으로, 그리고 어쩌면 다리 전체로 부드럽게 퍼져나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세를 유지하느라 긴장했던 근육들이 풀려나면서 그 떨림이 더 깊은 곳, 더 안쪽의 근육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1분만 하셔도 됩니다. 떨림의 강도가 너무 강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멈추셔도 됩니다. 두 무릎을 가볍게 손으로 모아주시면 떨림은 곧 잦아듭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떨림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순간 신경계는 다시 긴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천천히 열어온 그 문이 다시 살며시 닫혀버립니다. 그러니 그저 떨림에게 자리를 내어주세요.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흔들려도 괜찮아 라고. 그 한마디가 평생 억눌렸던 몸의 어느 한 부분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옛 어른들은 이 떨림을 기의 흐름이 회복되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막혀있던 깊은 통로가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자발적 신경방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진실은 같습니다. 평생 갇혀있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출구를 찾는 순간, 그 진실의 무게는 어떤 화려한 이론보다도 깊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의 작은 의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천천히 두 무릎을 손으로 모아주시고 두 다리를 길게 펴주세요. 두 팔도 자연스럽게 몸 옆에 내려놓으시고 발끝은 부드럽게 열어둔 채로, 그저 누운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지금부터 5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저 누워서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몸 안에 천천히 가라앉도록, 마치 흙탕물이 들어있던 유리잔을 가만히 두면 흙이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아 물이 맑아지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가만히 두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그 신호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들이야말로 오늘의 작은 의식이 진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표지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깊은 하품입니다. 짧은 하품이 아니라 턱이 절로 크게 벌어지고 눈에 살짝 눈물이 맺힐 만큼의 깊고 긴 하품. 그 하품이 1번, 2번, 어쩌면 여러 번 연달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품을 졸려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하품은 우리 몸이 활동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신경계가 이제 안전해, 이제 쉬어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장 부드러운 메시지. 하품이 나오면 막지 마세요. 마음껏 입을 벌리고 그 하품이 끝까지 다 빠져나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 신호는 까닭없이 차오르는 눈물입니다. 슬픈 일이 떠올라서가 아닙니다. 어떤 기억이 자극되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눈가에 살짝 물기가 어리고 어쩌면 한두 방울의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눈물의 이름을 어떤 옛 어른들은 몸이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라 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어떤 것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서 풀려나는 그 순간, 그 풀려남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눈물이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이 흐르면 닦으려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저 흐르도록 두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회복의 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배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꾸르륵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신호입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누운 채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작게 그리고 부드럽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회복 모드, 부교감 신경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평소에 긴장 모드 때문에 멈춰있던 소화 기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깨어남의 소리가 바로 그 부드러운 꾸르륵 소리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 들리면 마음속으로 작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당신의 몸이 평생 처음으로 이제 진짜로 쉬고 있어요 라고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등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랫배 깊은 곳에서 등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오는 부드러운 온기로 묘사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천천히 흐르는 잔잔한 따뜻함으로 느끼시기도 합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이 감각의 공통점은 부드럽고 천천히 흐르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것을 기가 회복되는 신호라 했고 현대의학에서는 이완 반응에 따른 말초 혈관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 따뜻함이 우리를 더 깊은 평온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귀한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 무언가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잠시 일어나야지 했던 마음마저 어디론가 흩어지고 그저 이 자리에 조금만 더 머물고 싶다는 그 부드러운 가라앉음. 우리 일상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그 상태. 그것이야말로 평생 멈추지 않던 활동 모드의 엔진이 처음으로 진짜로 꺼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런 느낌이 찾아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 자리에서 더 머물러 주세요. 신경계는 그 조용한 머물매 시간 동안 가장 깊이 회복합니다. 이 5가지 신호 중에서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품만 길게 나오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뜻한 기운만 느끼시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5가지가 모두 한 번에 일어나는 분은 오히려 드뭅니다. 그러니 나는 왜 다른 신호는 안 일어나지 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신경계는 사람마다 그 깊이와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신호든 하나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새로운 길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단계의 작은 의식은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풀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평생 쌓인 긴장이 단 한 번의 시도로 모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경계는 반복되는 안전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배워가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일주일에 2-3번 혹은 매일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이 작은 의식을 부드럽게 반복해 보세요. 1달, 2달, 석 달이 지나는 사이에 당신은 어느 날 문득 깨달으실 것입니다. 허리 아래쪽의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골반이 덜 뻑뻑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 늘 자리하던 그 막연한 조급함이 조금씩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회복은 큰 도약이 아닙니다. 회복은 아주 작은 변화가 매일 조용히 쌓여가는 일입니다. 마치 하루하루 비가 내려 마른 땅이 다시 촉촉해지는 것처럼, 마치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별이 천천히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의 회복도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 회복의 한 페이지를 펼치셨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자신의 천골이라는 자리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평생 자신의 신경계에게 이제 쉬어도 돼 라는 말을 한 번도 건네본 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동안 자신의 가장 깊은 자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받침 위에 살며시 천골을 맡겼고 호흡의 리듬에 실어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고 자발적인 떨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해온 당신의 몸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천천히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방금 회복된 균형이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손과 두 발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펴고 발가락도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양옆으로 천천히 몸을 굴려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요. 그 자세에서 잠시 두세 번의 호흡을 더 가져가신 뒤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신 뒤 잠시 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두 손바닥을 천천히 비벼서 살짝 따뜻하게 만든 뒤 그 따뜻해진 손바닥을 허리 아래쪽, 오늘 우리가 함께 다녀온 그 천골 자리에 가만히 얹어주세요. 평생 묵묵히 일해온 그 자리에게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앞으로는 더 잘 들을게. 그 한마디가 오늘 이 모든 시간을 가장 깊이 마무리하는 가장 다정한 인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은 단지 골반의 긴장을 풀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몸과 다시 친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신경계에게 이제 안심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더 부드럽게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들어줄 때까지 묵묵히 그러나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허리의 무거움도, 골반의 뻑뻑함도, 잠 못 드는 밤의 얕은 호흡도 모두 나를 좀 들여다봐 주세요 라는 당신 몸의 가장 정직한 부름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부름에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응답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며칠,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잠을 자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잠,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이어지는 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운 몸, 그것은 모두 오늘 천골이라는 그 깊은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풀려남이 당신의 온몸으로 천천히 번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이 미려라는 자리에서 시작된 회복의 흐름이 어떻게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가 목과 어깨까지 부드럽게 풀어내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마침내 머리끝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의 잠과 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러나 그것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머물러 주세요. 오늘 만난 그 따뜻함을 충분히 누리세요. 만약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 안에 어느 한 자리를 다정하게 어루만졌다면 이 길 위에서 저와 계속 함께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향한 부드러운 안내들을 이 자리에서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무겁고 몸이 지친 밤이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이곳은 자신의 몸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늘 열려있는 작은 쉼터입니다. 이 채널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기 돌봄 안내입니다. 통증, 호흡 곤란, 심한 불면, 반복되는 공황, 오래 지속되는 우울감, 자신을 해치고 싶은 충동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이나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가장 작은 신호 하나에도 다정하게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밤 천골이 처음으로 안심하고 가라앉은 그 자리에서 평생 가장 깊은 잠 중 하나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며 여기서 오늘의 인사를 가만히 내려놓겠습니다.